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요,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제대로 대우를 해주길 바란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타임지는 한국이 돈을 더 내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이 발언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 이건 처음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해왔고 또 중간에 우리가 주한미군 이제 주둔비 이걸 협상할 때도 끊임없이 이 카드를 들었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저는 이번에 또다시 방위비 증액을 위한 저는 협상 카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의 성격이 단지 북한만을 겨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동북아시아, 특히 중국을 겨냥해서 사실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28,000명이 있는데 본인 아마 이 군 병력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걸 4만 명 가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직접 아마 평택 미군 기지도 본인이 왔다 갔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올 경우에 지난번 1기 트럼프 때와 똑같은 전략들을 함으로 인해서 본인들 어떤 이득을 얻을 것인데 아마 그 예고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지난번보다는 더 큰 압박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주한미군의 어떤 지위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큰 변화는 현실적으로 보면 없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이 처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도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지속 압박을 해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지난 영상부터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We have a border at Korea. We have a wall of soldiers. We don't get paid very much for this, do we? We don't want to be subsidizing rich countries at the disadvantage to us. So that makes me a little bit different than any other president.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부유한 나라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또 제대로 대우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요. 박성규 의원님, 사실과 좀 다른 부분도 있다고 하네요. 네, 팩트를 일부러 틀리게 말하는 건지 틀린 말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한미군 주둔 숫자를 4만이라고 했어요. 정확히 28,500명인데 미국 대통령을 지냈고 유력당의 후보인 사람이 저런 정도의 차이를 일부러 틀리지 않고서야 왜 틀리게 말했을까? 또 타임즈 인터뷰에서는 한국을 그냥 부유한 나라가 아니라 very rich country라고 했어요. 미국이 한국을 향해서 very rich country다. 다분히 선거 전략적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납세자 여러분들, 내가 그 very rich country에 여러분들의 돈이 흘러나가지 않게 해드릴게요.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또 하나. 바이든 행정부 때 거의 방위비를 한국과 협상해서 못 올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팩트가 완전히 틀렸어요. 13.9%를 인상했는데 이게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인상률입니다. 그런가요? 이렇게 따져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툭툭 던져요. 그런데 저게 또 먹힙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영어를 굉장히 쉽고 간단한 영어를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산층, 특히 백인 블루칼라들에게 잘 먹힙니다. 여러분들 햄버거 사 먹을 돈 없으시죠? 그 돈이 바로 베리 리치한 코리아에 이렇게 돈을 퍼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타임즈 인터뷰를 좀 봤는데 이런 것들은 다분히 선거 전략적 발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과거 본인이 50억 달러 한국에 더 내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이런 걸로 볼 때 아까 이현정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미국에는 국방수권법 NDAA라는 게 있고 미국 상하 양원이 통과시켜가지고 주한미군의 숫자를 함부로 고치지 못하라고 명시해놨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도 상하 양원이 다 동의해야 그 법이 고쳐집니다. 지금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어요. 공화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도 안전장치가 여러 개 있으니까 이건 다분히 선거 전략적 발언입니다. 그렇군요. 또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앞서 저희가 들어봤지만 집권 당시 한국의 방위비 5배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만약에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 한국에 대한 압박이 더 거세질 거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방위비 분담금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오를 거다, 이런 관측들이 나와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스러운 태도죠. 그러니까 대단히 잘못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트럼프는 대한민국의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이현정 의원도 얘기했지만 이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만 있는 겁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다른 나라에 여러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이 미군의 이익과 연관돼서 거기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왜 거기 있겠습니까? 중국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미국이 어떤 군사적 입장에서 대응해야 되는 여러 세력들을 한반도에 주둔시킨 주한미군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한국만을 위한 이익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또 얘기할 겁니다. 야,
아까 뭐 박상 의원도 얘기했지만 선거 전략이기도 하고요. 국민들에게 본인이 정말 그레이트하게 다시 아메리카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어떤 선거 전략을 정당화시키는 방안으로 사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 행동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가능한 한 바이든 정부 때 이걸 체결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길 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또 트럼프가 어떻게 바꿀지도 모르겠어요. 워낙 행동을 좀 예상 외로 하시는 분이라. 그런데 트럼프의 저런 행동은요, 국제사회의 정말 리더로서의 역할은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의 함께 같이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저렇게 다른 나라에 대해서 약탈적으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한미 동맹에 좋은 영향을 미칠지도 상당히 의문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